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이자 동물 행동학자로 평가받는 리처드 도킨스. 그는 1976년 인간의 유전자에 인격을 부여한 이기적 유전자를 출간하면서 학술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요. 도킨스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DNA 또는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진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고 진단합니다. 진화론에서의 진화는 개체 선택이나 집단 선택이 아닌 유전자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 유전자는 무조건 오래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성격은 이기적이며 종도, 그룹도, 개체도 아닌 자기 복제가 가능한 DNA 유전자에 의해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과연 인간은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기계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죠. B급 고전 오늘은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도킨스를 어떤 자리에서 자신의 주전은 확장된 표현형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그 책보다는 이기적 유전자 훨씬 더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목이 주는 어떤 그런 선정성 또는 선동성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요. 두 분께서는 이기적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뭐 셀피시일 텐데 본인 도킨스 자신도 고민한 용어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셀프란 말을 넣으면 유전자 자체가 소위 생명체이냐 그리고 셀프라는 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한에서 이 도킨스 자신도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어쨌든 이 제목으로 어쨌든 상업적인 효과는 충분히 누렸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소위 유전자 미토콘드리아 하나를 셀프로 볼 수 있는지 사회적 개념인데 그리고 이런 부분 생물학적 개념과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목이 사람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한다, 인간은 자유를 갖고 있다. 그런 생각에 좀 어떤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어떤 유전자가 인간과 같이 좀 어떤 선택을 하고 자유의지나 지향, 목적에 따라서 이제 행위를 하고 그런 식의 결국 이제 그건 비유적인 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비유적인 용법들이 더 이렇게 충격을 주고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한 그런 측면들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죠. 사실 이제 근데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전문적인 생물학 저작이고 또 이 책이 논박하려고 하는 이론적인 적수도 이제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점에서 사실은 이제 이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중상계를 해서 이제 용어들을 선택해오고 그런데 일상 세계, 자연언어 세계에 이제 비유나 이것들을 가져오면서 가져오는 이 어떤 상업적 효과도 있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분명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저자 자신 혹은 연구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상언의 세계에서 지배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연구에도 좀 개입돼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런 부분들이 요즘 생물학 책들이 유행인데 이런 부분이 좀 껴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 생물학자 연구 자신들도 자기가 쓰는 일상언어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비유들이 얼마만큼 이 실제 자연 세계를 접근하는데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좀 중립적이냐, 감정 중립적이고 가치 중립적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좀 철저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냐. 이게 이제 한번 좀 지적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어떤 인과적인 이제 작용의 지평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미시적인 세계인데
근데 그 미시적인 세계의 그 작용 방식을 묘사하기 위해서 택하고 있는 어휘들은 우리 인간이라든가 이런 그 의지를 갖고 있고 지향을 갖고 있고 목적을 추구하는 그 수준의 이제 그 어휘들을 갖고 이 표현을 하고 용어 선택을 하니까 좀 이게 수준이 좀 혼동이 이제 생기는 측면들이 이제 분명히 있죠. 진화를 공부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위상이 상당히 낮춰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은 생존과 번식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기적 유전자에서도 보면 결국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위상, 그것이 대단히 이제 낮춰져서 평가받는다는 게 생명체라는 것은 유전자의 한낱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연구해서 연구 결과가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뭐 저는 뭐 동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이제 장기 이식을 할 경우 이런 결과들이 있다고 해요. 연구 결과들이 지금 연구 중인데, 그러니까 심장을 이식받거나 신장을 받거나 여러 장기를 받으면 실제로 이제 그 이식을 받은 사람이 이식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버릇이나 취향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갑자기 클래식 음악을 안 듣는 사람이 또 연주 안 하는 사람이 클래식 음악을 또 학원을 다니고 연주를 하고 그림을 갑자기 그린다든지 해서 그런 걸 보면 소위 그 인간을 결정하는 부분이 브레인, 그러니까 뇌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몸 각각의 어떤 그 자기 삶 자체에서도 남은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참 신비로운 존재다 하는 점에서 보면 도킨스 자신이 그런 말을 해요. 마지막에 아라비아 낙타에는 아라비아 사막의 바람, 목마름, 갈증, 모래 언덕 이런 모든 것들이 코딩화되어 있다. 기계는 코딩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기관은 코딩화되어 있고 그것들이 자연과 환경에 대한 대응체로서 가장 그 적합한 뜻을 가진 유전자로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이 역사가 담겨져 있는 아무리 미세한 것이지만 그 기억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문제제기했다는 점에서는 뭐 도킨스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킨스가 논박하려고 하는 대상은 상당히 분명한 것 같아요. 도킨스는 이 집단 선택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좀 논박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이 선택, 자연 선택의 그 궁극적인 단위는 이제 종이 아니라 결국 유전자다. 이게 이제 결국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집단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보통의 그 사고방식하고도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애국심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애국주의. 그래서 나라를 위해 이 개인의 목숨을 바치고 개인을 희생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종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선택의 단위라면 어떤 이 자연적인 그 생물의 이제 개체가 종 전체를 위해서 자기를 이제 희생한다. 이런 이제 그 뉘앙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가령 이제 이 벌 같은 경우, 이 벌이 벌침을 쏘게 되면 내장까지 이제 다 빠져나와서 죽잖아요. 근데 이제 외적을 벌침을 쏴서 외적을 이제 물리치고 자기는 이제 희생함으로써 결국 이제 이 벌 집단들을 이제 구해내는 그런 그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이타적인 그 행위예요. 근데 이제 도킨스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자연 선택의 단위는 그 유전자고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복제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 이타적이어서 말하자면 꿀벌이 이타적이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도킨스의 논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도킨스의 그 이기적 유전자는 아주 도킨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바탕을 한 게 아니라 해밀턴이라는 그 선구적인 연구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학자가 그 이타적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을 분석해 봤더니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이타적 행위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실은 이기적 행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걸 확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도킨스 자체의 유일한 아이디어, 독창적 아이디어라고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밀턴을 좀 알고 읽어야 되는 부분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책은 중간에서 책을 읽으시면 도덕적 분노를 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라고만 얘기하냐 또는 유전자로 다 환원하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밈이라는 개념을 도킨스가 창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은 진화적인 주변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만이 호모사피엔스만이 그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영감을 확보했다. 그 개념을 이제 밈이라고 표현하면서 설득해 나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뭐 도킨스 자신이 밝히듯이 밈은 그리스 미메시스 모방 복제 뭐 베김을 뜻하는 단어에서 가져다가 자기가 만들었다 해서 모든 것이 복제의 기본 단위로 밈이란 말을 이제 쓰기 시작했고 흥미로운 점은 이제 이런 복제 과정들이 자연계도 있듯이 이 사회 문화 모든 현상에도 이 밈이라는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그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관계 일반이 문명 현상 일반이 생물학적 관계 일반으로 다 환원돼서 설명될 수 있느냐, 이거를 모든 게 밈으로 다 해명될 수 있다고 하는 환원적 태도들은 조금 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밈이라는 용어 자체가 또 너무 그 용법 자체가 또 너무 환원적인 측면이 이제 분명히 있죠. 저는 그 밈이라는 그 용어를 들으면 일단 생각나는 게 종교 문제예요. 그 도킨스 책 중에 이기적 유전자만큼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책이 바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잖아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이제 망상이고 이 신이 존재한다. 이거는 그 개연성이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까운 그 주장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종교라는 것 자체를 정신적인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라는 말을 쓸 때 보통 쓰는 게 이제 이 독감 관련해서 또 컴퓨터 바이러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뭔가 세포로서의 그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 거고 그냥 오직 이제 자기를 복제만 하는 그 작용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종교라는 게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교가 인간의 정신에 기생을 해서 자기를 계속 이제 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 게 이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듣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하는 얘기가 너 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옥 간다. 매일 기도 안 하면 천당 못 간다. 어려서부터 이제 이 얘기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아이가 결국 이제 그 말들을 자기의 신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제 신앙으로 발전시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종교가 자기를 복제한다. 말하자면 이게 이제 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흥미있는 설명이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종교를 좀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무신론자긴 하지만 그것을 도킨스의 이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과연 종교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꼭 필수적인가 하는 생각도 이제 좀 들었습니다. 종교의 긍정적인 측면을 표현하더라도 그것을 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종교 자체를 너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측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방만 가지고서는 이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같은 것만 반복되기 때문에, 같은 것만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모방에는 항상 그리고 자연세계가 그렇듯이 뭐가 달라붙어 있냐면 모방은 항상 경쟁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모방과 경쟁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연 선택도 되고 하는 과정인데, 그 중 하나가 종교일 텐데, 이런 부분들이 그 소위
경쟁에 빠져 있는 경쟁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유전자 문제나 인간 문제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 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킨스 책에서 보면 소위 그러니까 이 생물 한 종과 다른 생물 한 종이 어떻게 경쟁하고 싸우고 어떻게 서로 가는지에 대한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어요. 그러던 점에서 좀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좀 빠져 있고, 또 하나 그 얘기를 가지고 인간 세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문화를 형성하고 문명을 형성하는 관계 속에서 모방 개념, 임 개념 하나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될 거다. 그 점에서는 좀 불충분하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선생님 그 책 하나 쓰시죠? 경쟁하는 신. 지금 자체가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 이제 그 드발이라는 그 보노보 연구자가 쓴 책에 보면 도킨스류의 책들이 널리 읽힌 데에는 80년대 이후에 전 세계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것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엄밀한 사실 때문이 아니라 과학으로 담겨 있는 철학적 단론을 그 시대가 동의했기 때문에 확산됐다, 이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포스트 모던도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고, 이렇게 이기적 유전자가 봐도 인간이 이제 이 우주 만물, 즉 자연 생태의 만물의 영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철학적으로 이런 어떤 80대 이후의 동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은 본래적으로 자유롭고 자기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기적 유전자를 비롯해서 오늘날의 이제 사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만큼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타자의 어떤 규정이라든가 작용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상당 부분 그 행위라든가 사고라든가 존재 방식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기적 유전자라는 이 책이 유행하고 또 그 널리 영향을 미친 것도 그런 좀 더 일반적인 흐름의 이제 한 가지 현상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생활하고 생존하고 가는데 과연 우리가 그 인간 중심주의적 이 사회 방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소위 인간 중심주로 벗어나서 생각하고 이 자연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계산해서 수치로 계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같이 간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도킨스가 주장하는 깨려고 했던 그 생각들이 어느 정도 기여는 했다고 봐요. 소위 맹목주의를 깨는 데는 기여를 하고 싶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집단, 종이 갖고 있는 이 특성 자체가 원래 그것 자체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인간 중심주의라는 게, 그 점은 뭐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깨지는 것은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인간의 고유한 상상계, 그게 인간의 그 삶의 어떤 그 질서, 그 밑바닥에 있다, 이제 이 말씀인데, 저도 충분히 이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인간 중심주의를 이제 깨는 방향으로 현대 사상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한계를 이렇게 자각하는 그 능력은 참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할까, 또 그 고유한 능력이라고 할까, 그런 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류라는 것이 생명의 그물의 한 코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생존할 수 없다. 생명 그물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구, 우주, 이런 생태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또 논의가 확산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라는 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것이 놓여 있는 사상사적 위치와 그것이 지향하는 정치 또는 생태와의 관련, 이런 것까지 검토해 보시면서 읽으면 상당히 흥미로운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늘 하는데, 이제 책갈피를 5개를 만점으로 해서 몇 개를 드릴 수 있나 하고 이제 한 줄 평가도 하는데요, 요약도 하는데, 저는 이제
위기적인 걸 강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타적일 수 있는가를 연구하자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뭐 그런 논의를 하는데 좋은 불쏘시개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책갈피 4개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요? 저는 책갈피 2개 반입니다. 책이 좀 지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만 년 단위, 수백만 년 단위로 보면 어쩌면 도킨스가 옳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1, 2년, 100년도 안 되는 인간 세계의 이걸 설명하는 데는 좀 너무 큰 저울이 아닌가. 도킨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4개 주려고 했는데 안재원 선생님 말씀에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반 개 빼겠습니다. 3개 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줄 요약을 한다면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기적 윤자는 다른 무엇보다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해체하는 되게 중요한 철학적인 실마리를 줍니다. 이 책을 통해서 또 한번 철학적인 과학책이지만 철학적 성찰의 기회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그 B급 고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